오늘이 7월 11일이니까 대략 한 6, 7개월 남았거든요. 우리 편입시험 볼 때. 편입시험 그 첫날로 하면 한 6개월? 조금 더 남고. 12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고, 이변이 없는 한 국민대부터 시작될 거예요. 국민대보다 더 먼저 시험 보는 데가 항공대? 근데 그건 뭐 나와봐야 아는 거고, 항공대가 최근에는 또 1월에 시험 봐요. 항공대가 얼마나 빨리 봤냐면, 재학생들 기말고사 볼 때쯤에 봤어요. 기말고사 거의 끝날 때 무렵 금요일 날 봤거든요. 그래서 항공대 학생들 기말고사 보러 가는 학생들이랑 같이 교문 통과해가지고 따로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모집 요강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언제 볼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땐 통상 국민대가 제일 먼저 본다. 네. 그리고 국민대는 참고로 항상 1월 날 봤어요. 12월 셋째 주 1월 날 네,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학과를 좀 정하셔야 되거든요. 정하신 분도 있고 정하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 반은 어쨌든 상위권 반이고 상위권 대학에 좀 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계획서 쓰는 학교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연고,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시립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건국대 여기는 학업계획서를 써요. 네, 그래서 학업계획서 쓰려고 그러면 어쨌든 과를 특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오늘 과를 좀 소개해 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우선은 이제 통계학과는 응용통계도 있고 통계도 있거든요. 요거는 그 과가 문과로 편성될 수도 있고요. 이과로 편성될 수 있어요. 일단 그 결론부터 말하면 문과로 편성돼 있으면 점수 경쟁률이 확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확 내려가요. 예, 영수 보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예,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문과로 편성돼 있으면.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가 문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면접을 보잖아요. 성균관대는. 그럼 미적분 확률 통계를 테스트해요. 면접 때. 그래도 많이 지원해요. 예. 제가 성균관대학교 문과는 그거 테스트하면 면접 때 물어보면 여기 피한다. 여기 낮을 것 같으니까 여기 써라. 그랬는데 엄청 높았어요. 경쟁률 점수 엄청 높아요. 거의 경영학과 수준. 예.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 학과가 이과로 편성돼 있으면 우리가 그 수치 계산하는 거 위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로 데이터라 그러잖아요. 원래 최초에 생성된 자료. 그거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 생성된 자료를 가지고 해석 기법을 많이 쓰는 게 문과로 편성된 거예요. 여러분 수치 자료를 잘 설명해 주는 쪽으로 집중돼 있으면 그게 문과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 그래프도 보면 주식 그래프 가지고 미적분 개념을 설명해 주면 대중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고 돈을 어떻게 버냐 이거 기점으로 하면은 이게 문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원천적인 계산 쪽으로 가면 거기에 논쟁이 붙으면 그 이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응용 통계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통계랑 다른 건 뭐냐면 금융학을 좀 많이 가르쳐요. 통계 플러스 금융을 좀 가르치거든요. 금융은 여러분 이자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잖아요. 금융회사 가면. 네, 그래서 보면 응용 통계는 금융계 계통으로 좀 많이 가요. 네, 금융으로 가면은 어쨌든 좋은 건 뭐냐면은 월급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응용 통계는 통계학과보다 좀 더 인기가 있겠죠. 네, 빅데이터 경영 통계 뭐 이런 데도 좀 더 인기가 많아요. 국민대학교 통계학과도 문과거든요. 근데 그게 과명을 바꿨어요. 빅데이터 경영학과로. 그냥 통계학과예요. 명칭만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확 올라갔어요. 네. 이과 학생들은 좀 기다리세요. 여기 끝나면 자연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철학과는 여기 왜 나왔냐면 다 필요 없고요. 철학과는 왜 나왔냐면은 점수가 낮으니까 나왔어요. 솔직히. 네. 점수가 낮으니까. 네. 제일 낮아요. 솔직히. 추가 합격도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어요. 상위권 대학에서. 네.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과인 건 맞아요. 네. 문학, 사학, 철학 여기가 대표적으로 취업률이 낮고 학생들이 비선호하는 학과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로스쿨 진학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낮으니까. 지금 학업계획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업계획서 쓰는 대학은 철학과를 쓰겠다. 요 생각이 있으면 여기를 공부해서 쓰는 거예요. 예. 철학과 가서 그냥 복수 전공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도 붙은 학교가 없어서 그런 거고 붙은 대학이 있어요. 만약 확정이 됐어요. 어디를 됐냐면 한양대학교 철학과가 확정이 됐어요. 합격이. 그런데 중앙대 경제학과에서 추가 합격했다고 전화 오면 그럼 고민하지 않겠어요? 한양대에 남을지 중앙대로 갈지. 중앙대 가겠다는 거는 학과가 좀 좋은 거잖아요. 학교는 좀 낮지만.
근데 요즘은 옮기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통상 추가 합격 없어요라고 하는데 철학과 사학과는 좀 생기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낮은 대학, 괜찮은 학과로 옮기는 거죠. 예. 여러분 그 한양대학교 철학과 붙고 이화여대 미디어학과 붙었으면 옮기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안 옮길 수도 있지만 옮기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더 많을걸요. 그러면 추가 합격 생기겠죠. 다시 한양대 경영학과면 옮기겠어요? 옮기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비인기학과 쓰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유리하냐면 추가 합격에서.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주의할 게 있는 게 만약에 한양대 철학과가 한두 명 뽑았는데 우리 갈 때쯤에 11명 뽑으면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 쓰면 안 돼요. 거기 그냥 다 몰린다 보시면 돼요. 누가 몰리냐면 성적 좋은 학생들. 여러분 나보다 위에 있는 학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잘 봐야 돼요. 그게 배치 상담의 핵심이에요. 그렇잖아. 내 밑에 있는 학생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타작 이하인 학생이 어디에 움직이는지는 솔직히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70점 이상인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잘 면밀히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럼 높은 대학, 낮은 학과인데 왕창 뽑아. 그러면 싹 다 몰리는 거예요. 잘하는 학생들이. 경영학과는 엄청 많이 뽑던데요. 그럼 많이 몰리긴. 경영학과는 조금 뽑나 많이 뽑나 그냥 무조건 몰려요. 지금 다 경영학과 가기를 원하잖아요. 경영학과는 환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몰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세요. 점수도 제일 높고. 예, 여러분 미디어학과 한 명 뽑아도 세요. 점수 경쟁률 다. 많이 뽑아도 세요. 다. 근데 철학과는 주의할 게 여기는 적게 뽑으면 뽑을수록 기회가 많아요.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위험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5명 이상 뽑으면 7명 이상 뽑으면 빨간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는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몰릴 확률이 커요. 네. 작년 건국대 철학과 90대 1처럼 경쟁이 90대 1로 왔거든요. 좀 뽑았어요. 5명인가 뽑았어요. 몰린 거예요. 네. 그거 주의하시고요. 상경계열 대표적으로 2개 학과 경영 경제학과. 여러분 경영학과보다 경제학과가 점수가 어느 학교는 좀 낮거든요. 2, 3점, 3, 4점 낮아요. 경쟁률도 좀 낮고. 낮은 이유는 여기는 수학 많이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경제학과 가면은 거의 반은 이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좀 꺼려하는 거예요. 경제학과는 좀 금융계 계통으로 많이 가고요. 경영학과는 회사 쪽으로 많이 가죠. 사기업 쪽으로. 여러분 경영학과는 우리가 사기업을 경영하는 거는 경영학과고요. 공기업이나 국영단체 공기업을 경영하는 건 행정학과예요. 그래서 행정학과는 정말 다방면으로 배워요. 법도 배우고요. 건축도 약간 배우고요. 통계학도 배우고요. 사회과학 과목 계열 다 뜯어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학과가. 네, 그래서 행정학과는 공기업, 국영기업 경영학 쪽으로 하는 거는 행정학과. 사설기업은 경영학과. 네, 경영학과는 우리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 회계학을 좀 공부를 좀 하면 취업률이 많이 높아요. 어쨌든 지금 문과에서 제일 높은 데는 경영학과예요. 네, 점수가 높고요. 경제학과도 경영보다 조금 낮은 거지. 경제학과도 인기가 높고 점수가 높아요. 경영, 경제 하나 더 하면 무역학과, 네, 글로벌 비즈니스 무슨 국제통상, 경제통상 이렇게 3대장이에요. 네, 상경계열 3대장. 네. 여러분 그 인문대학은 인문계열은 2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누는 거예요. 인문대학이랑 사회과학대학이랑. 인문대학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학문을 하는 거예요. 인문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신학이잖아요. 신학을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증명할 수 없잖아요. 신이 나타나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학문 쪽으로 가는 게 인문대학이에요. 그래서 문학도 증명할 수 없잖아요. 문학 뭐 사랑이란 거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눈앞에 나타나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인문대학이에요. 사회과학대학은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과학대학은 정치외교, 행정, 상경계열, 법학 이런 게 다 사회과학 계열이에요. 그럼 문과에서는 사회과학 계열이 세겠죠, 당연히. 그러면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경영, 경제, 무역 이쪽이 독립해서 떨어져 나간 게 우리가 상경계열, 경상계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 법학과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흔히 법대라 그러잖아요. 법학과는 단일학과가 단과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뭐 로스쿨 때문에 좋은 대학은 뭐 좀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고 대학원 과정에 있는 거고. 어쨌든 경영, 경제가 가장 세다고 보면 돼요. 거기보다 경제보다 경영학과가 좀 더 세다고 보시면 되고 점수 대 경쟁률 다. 경영학과는
핵심은 회계학이에요. 마케팅도 배우고 조직 구성도 배우고 회계학도 배우는데 세 가지를 배우거든요. 회계학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지 취업률이 높아요. 경제학과는 뭐 미시, 거시,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 배우는데 경제학과는 아까 말한 대로 통계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미분, 적분, 확률, 통계 네 가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은 경제학과에서 네 가지. 그래서 미적분, 확률, 통계 못하면 경제학과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수학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세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호학과는 많이 안 뽑거든요. 간호학과는 대표적으로 많이 뽑는 데가 가천대학교예요. 가천대 간호학과는 항상 뽑았고 많이 뽑을 때는 10명 이상 뽑은 적도 있어요. 간호학과는 제일 세다고 보시면 돼요. 가천대 간호학과가 지금 서성한 거의 상위권 학과 수준이에요. 서성한 붙은 학생이 가천대 간호학과 동시 합격하면 가천대 간호학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간호학과는 취업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수능이든 편입이든 제일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의대, 약대 이런 데 빼고. 그래서 가장 많이 높은데 적게 뽑아요. 간호학과 개설된 학교에서도 편입 안 뽑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 폭등하는 거예요. 주의할 거는 한양대학교 일반 편입 간호학과, 가톨릭대 일반 편입 간호학과는 간호대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양대 간호학과, 가톨릭대 간호학과는 약간 낮죠. 왜냐하면 장벽이 있잖아요. 간호대 출신자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낮아요. 이화여대, 가천대 간호학과가 거기보다 더 높죠. 이대랑 가천대 간호학과는 제한이 없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이화여대는 간호학과 두 개거든요. 일반 간호학과랑 국제간호학과. 다 간호사 자격증 주니까 둘 다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호학과는 상당히 세고요. 그 다음 여러분 좀 알아둬야 될 게 아주대 간호학과는 영어 수학 봐요. 아주대 간호학과만 이과로 편성돼 있어요. 수학 보기 때문에 거기는 문과가 쓸 수가 없죠. 쓸 수는 있는데 수학은 다 찍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쓰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이 좀 쓸 수도 있겠죠. 영수 보니까. 아주대만 그렇게 보고 아주대학교는 여러분 참고로 작년에 공부했던 학생 올해 들어간 학생 일부 면접 실시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그게 더 확대될 수도 있는데 문과는 영문학과만 면접 봤고요. 이과는 한 절반 가까이 봤어요. 그래서 아주대학교는 특히 자연계 준비하신 분은 면접을 실시하는지 없는지 그 학과 여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모집요강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거 보시고 간호학과는 많이 세다. 그 다음에 보면 엔클렉스 따서 영미권 국가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는 나오면 내가 해외로도 나갈 수 있고 8급 간호직 공무원도 될 수 있어요. 할 게 좀 많죠. 전문 자격증을 따니까 면허를 따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이 높다. 여러분 법학은 원래 로스쿨 생기기 전에 법학은 상위권 대학은 경영학과보다 더 높았어요. 좀 중하위권 대학이 좀 비인기 학과였거든요. 근데 상위권 대학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일단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끝.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대학에 법학과가 개설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주요대 로스쿨 설치가 된 학교는 학부 과정에 법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법 위반이에요. 근데 명칭을 바꿔서 있어요. 중앙대학교 공공자원학부인가 거기 공공인재학부인가 거기가 법학과예요. 공공인재학부 들어가시면 정책학 트랙, 행정학 트랙으로 나누거든요. 거기 정책학 트랙이 법학과예요. 홈페이지 찾아보면 법 가르치고 있어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법학과예요. 건국대학교 글로벌 인재학과 법학과예요. 이렇게 명칭 이화여대는 자율전공학부 이렇게 하면서 법학과 있거든요. 어쨌든 로스쿨 과정은 대학원 과정이에요. 만약에 로스쿨이 대학교 3학년으로 올라갈 때 뽑으면 이과처럼 의학대 나가는 것처럼 문과도 좀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이건 대학원 과정이에요. 대학을 졸업해야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는 빠져나갈 만한 학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혼이 적은 거죠. 이과보다. 어쨌든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이고요. 학부 과정의 법학과는 로스쿨 설치되지 않은 학과에 공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숭실대 법학과, 국민대 법학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사법학, 공법학 뭐 이렇게 차이 있는데 국민대가 사법학과, 공법학과로 나눠서 뽑다가 요즘에는 그냥 법학과로 명칭 또 바꿨거든요. 사법학과, 공법학과는 솔직히 홍익대도 옛날에 그렇게 뽑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사법학과는 민법, 상법 위주로 가르치고 공법학은 이제 헌법, 형법, 소송법 여기 공법이고. 그런데 뭐 솔직히 법학과 가면 그냥 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법학과는
덕성여대도 법학과 있는데 좀 학교가 낮으면은 비인기 학과예요. 예, 학교가 높으면 많이 인기 학과. 예, 그래서 완전 그냥 공식적 법학과 있잖아요. 거기는 좀 낮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공공인지학부, 정책학들의 행정학들의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육대학은 편입을 안 뽑아요. 교육대학은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예요. 서울교대, 부산교대, 뭐 진주교대, 청주교대, 뭐 요런 데는 대구교대 요런 데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데. 예. 그러면 사범대학은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범 계열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교육대, 사범대. 예. 옛날에 보면 합치자 그러는데 안 합치고 있죠. 예. 내년에 부산대학교랑 부산교대가 합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보면 초등교육이랑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화여대처럼.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데 어쨌든 합칠 거예요. 합친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5, 6년 전에는 싹 다 합친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합치진 않고 있고 교육대, 사범대는 뭐 교육대는 지금 안 뽑으니까 내버려 두고 사범대학은 일단 여러분 인기가 없어요. 인기 없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선생님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적어지니까 인기가 많이 없어요. 이화여대 낮은 학과, 철학과, 사학과보다 낮은 학과가 제가 개별 상담할 때도 말했지만은 역사교육, 지리교육, 일반 사회교육 거기가 더 낮아요. 여러분 수능에서도 사범대 인기가 없어요. 저는 꼭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인데요. 그러면 이화여대 초등교육이랑 한국교원대 초등교육학과 있어요. 그거 딱 두 군데 있어요. 편입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잘 안 뽑아요. 거의 잘 안 뽑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되고 싶으면 사범대. 그리고 낮게 지원하고 싶으면 좀 점수가 낮은 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학생분들 이화여대 가고 싶으면 아까 제가 말한 국영수 빼고 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이과이신 분은 과학교육. 예. 여러분 제가 개별 상담 때 되게 많이 말했잖아요. 예. 영어 32, 수학 35인데 이화여대 과학교육 합격했어요. 이과잖아요. 과학교육이. 예. 합격했거든요. 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은 그렇게까지 낮지 않은데 이화여대가 한 실제 점수로 보면 80점 초반, 70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사범대 역사교육 거기는 70 초반에 60 후반까지 떨어지죠. 실제로 지금처럼 사범대 인기 없을 때 말고 7, 8년 전에 실제로 간 학생이 있거든요. 이화여대 사회교육학과. 그 학생이 마지막 모의고사가 학원 모의고사가 64점이었어요. 그때는 왜 생각나냐면 제가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야 떨어져. 쓰지 마. 했는데 그냥 썼어요. 걔가. 근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보면 의외로 점수 낮은데 지금은 더 낮다. 왜냐하면 인기가 없다. 그래서 사범대 가실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라. 점수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국영수는 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거기 낮지 않아요. 거긴 세요. 예. 거기 말고. 예. 문과는 사회교육 계통으로, 이과는 과학교육 계통으로. 여러분 특수교육학과는 좀 전망이 밝은 게 선생님도 모자르고 학교도 모자라요. 그래서 특수교육학과는 근데 잘 안 뽑아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이화여대, 단국대, 강남대, 가톨릭대 있는데 가톨릭대만 좀 뽑아요. 가톨릭대 특수교육학과는 센가요라고 하면 많이 세요. 가톨릭대 수준이 아니에요. 가톨릭대 심리학과랑 특수교육학과는 점수대가 많이 높아요. 전혀 가톨릭대 부천에 있는 학교 수준이 아니에요. 서울의 중위권 이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는 거의 다 취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임용이 돼요. 임용고시 합격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인기는 막 드라마틱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망은 밝아요. 근데 잘 안 뽑는다. 그래서 혹시 생각 있으시면 가톨릭대 특수교육은 좀 뽑는 편이거든요. 매년. 그래서 한번 모집 영화 나올 때쯤 혹시 생각 있으면 하는 거고, 특수교육은 이제 장애인 학교로 가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학교 거기로 특수학교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다 그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학생들을 더 선호해요. 왜냐면 이게 장애인 학생이 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특수교육학과 대부분 여학생들이 현장에서 남자 교사를 원하는데 거의 다 여학생들이거든요. 어쨌든 특수교육학과는 강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도 굉장히 세요. 강남대 수준이 전혀 아니에요. 그거 알아두시고, 심리학과는 매우 세요. 경영학과 많지. 심리학과 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가톨릭대 심리학과는
전혀 가톨릭대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거의 중상위권 대학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수준까지 올라가요. 많이 세거든요. 예. 심리학과만 무조건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점수가 80 몇 점인데 무조건 심리학과 가겠다. 예, 제가 유튜브 봤는데 학생 그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붙고 중앙대 약대 붙으면 어디 갈 거예요? 고대 심리를 가겠대요. 그 미친 거잖아요. 그 의학대 가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과는 고정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점수가 높은데. 그래서 심리학과는 많이 인기학과예요. 점수도 높고. 그리고 뽑는 데가 많지 않아요. 뽑아도 몇 명 안 뽑고. 그래서 경쟁력도 많이 세요. 심리학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계, 과학도 좀 많이 배워요. 학교 가면.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국제학부는 유학생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냥 다 영어로 수업을 다 해요. 예, 과제물도 다 영어로 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보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연세대는 뭐 자연과학대학까지 다 뭉쳐가지고 국제학부를 뽑거든요. 그래서 뽑힌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국제학부는 대부분 이제 문과고요. 인문, 사회계열 이제 뭉쳐서 다 같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놓은 학교도 있고 그냥 다 같이 배우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국제학부는 인기가 높나요라고 하면 뭐 경희대 국제학부나 그런 데 보면 많이 높아요. 네, 많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경쟁률 점수 이렇게 좀 많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경영학과에 육박하게끔 많이 높아요.